네, 간밤에 나온 글로벌 이슈들 콕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키워드가 주목받았을지 보겠습니다. 네, 오늘 나온 6가지 키워드고요. 여기서 살펴볼 오늘의 이슈들은요. 연준 그리고 오펙 이 2가지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연준이 3월 FOMC를 시작으로 긴축 속도를 가속화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페드가 공개한 1월 FOMC 회의록에 따르면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2015년 당시보다 연방 기금금리 목표 범위를 더 빠르게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현재 예상해온 것보다 더 빠른 긴축 정책에 나서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고요. 또 일부 참석자들은 느슨한 통화 정책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대차 대조표 축소 규모와 관련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현재 보유 자산이 너무 많다며 상당한 규모의 축소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다수 확인된 겁니다. 참석자 다수가 첫 금리 인상 이후 대차 대조표 축소를 시작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고요. 일부 위원들은 이 시기를 더 앞당겨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잇따랐는데요. 요약본에서는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는 무려 73차례 등장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이날 참석자 다수는 예상보다 강하고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이 확인되고 있다는 점에 거듭 우려를 표했죠. 다만 회의록이 공개된 이후 뉴욕 증시의 주요 지표는 큰 변동성을 나타내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제에너지기구가 산유국의 증산을 촉구했습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에 육박하는 가운데 나온 제안인데요. 하지만 오펙은 단기간의 유가를 잡기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IEA 사무총장은 이날 사우디가 주최한 국제에너지 포럼에서 산유국들이 원유 생산 목표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포럼에서 사무총장은 오펙 플러스의 증산 목표와 실제 생산하는 석유량 격차가 상당하다면서 유가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 같은 격차를 더 줄여야 하고 시장에는 더 많은 물량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EA 집계에 따르면 지난 1월 오펙의 회원국들의 원유 생산량은 목표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블룸버그는 투자 부족으로 상당수의 산유국들이 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날 오펙의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3개 회원국 중 7개국의 1월 원유 생산량은 전달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가장 많은 원유 생산 능력을 갖춘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는 증산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IEA 사무총장은 산유국들이 투자 부족으로 인해서 증산 목표치를 채우지 못하고 있고 지정학적 요인으로 유가가 배럴당 125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잠든 사이 나온 따끈한 외신 보셨고요. 키워드 함께 하셨습니다. 네, 증권사 모닝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만나보시죠. 먼저 DB금융투자 보겠습니다. PSK에 대해서 TP 상향이라고 언급했는데요. 리포트로 보시죠. 이 기업은 단기적인 국내 메모리 투자에 대한 축소 우려감에도 불구하고 로직향 매출 증가 그리고 신규 장비 진입으로 인해서 중장기적인 실적 호조세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그럼에도 현 주가의 밸류에이션은 저평가 영역인 만큼 매수를 추천했습니다. 결국은 메모리향 판매 호조의 비메모리 판매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2022년의 연간 실적은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최대 실적을 갱신할 전망입니다. PSK에 대한 실적을 반영하면서 목표 주가는 65,000원으로 상향해주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하나금융투자 리포트 보겠습니다. 삼천리에 대해서 단기 실적 부진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모멘텀들이 있을지 보시죠. 전년 대비 평균 기온이 높아지면서 가정용 수요 증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공급권역 연료전지 설비가 늘어나는 만큼 전체적인 판매량 개선 추이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기업은 일시적으로 발생한 여러 가지 비용 이슈로 영업의 실적 감소가 확인되었지만 2022년에는 또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업 외 비용도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한 구간으로 들어섰기 때문에 순이익 개선 흐름은 당분간은 또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천리에 대한 투자 의견은 매수고요. 목표 주가는 12만 원으로 유지해줬습니다. 네, 마지막 보겠습니다. DB금융투자인데요. LG이노텍에 대해서 긍정 리포트를 적었습니다. 함께 열어보시죠. 22년은 두 자릿수 성장은 가능할 전망입니다. 화소수가 증가하면서 광학솔루션이 여전히 중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반도체 패키지 위주의 기판 소재 사업부 영업이익 증가가 클 전망입니다. 전장부품 사업부는 21년에 누적된 부실을 일부 떨어냈고요. 매출이 17% 증가하면서 적자폭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분기별로 보면 2분기부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 성장세로 전환할 전망입니다. 여기에 대한 투자 의견 매수 제시했고요. 목표 주가는 38만 원 유지했습니다. 네, 미리 알아보는 신규 리포트였고요. 모멘텀 부각되는 세 가지 회사였습니다. 네, 수급탑5 시간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우려가 완화되자 국내 증시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4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이 장중 매수세로 전환하면서 5거래일 만에 상승했습니다. 네, 수급별 자세한 상황도 체크해 보시죠. 외국인들은 SK스퀘어를 215억 원 순 매수했습니다. 3위도 함께 보겠는데요. 4위에는 SKI테크놀로지, 3위는 카카오뱅크입니다. 2위에는 SK하이닉스가 순위를 메웠고요. 그리고 1위는 LG화학이 차지했습니다. 국내 시가총액 2, 3위 업체죠. LG에너지솔루션과 SK하이닉스의 시총 격차가 10조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한 날 두 회사의 시총 차이는 무려 36조 원에 달했던 게 최근에는 주가의 또 희비가 엇갈리면서 격차를 크게 줄여주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미국 반도체 업체들의 생산 차질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주가가 오르는 중입니다. 웨스턴 디지털과 키옥시아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낸드 플래시 공장에서 생산 차질이 생겼다는 소식에 반사수혜를 받고 있죠. 11거래일간 주가 상승률은 16%에 달했습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 주가는 지난 6거래일간 16.5% 내렸는데요. MSCI 지수 편입을 앞두고 기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54만 원대까지 올랐으나 이후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도 열어보겠습니다. 네, 컴투스홀딩스가 5위입니다. 4위는 알테오젠 있습니다. 3위는 바이오니아고요. 2위에는 휴마시스가 담겼습니다. 그리고 위메이드가 1위에 올랐네요. 외국인의 폭풍 순매수에 힘입어서 최근 주가가 급락한 위메이드를 비롯해서 게임주와 바이오주에 집중 순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위메이드는 실적 발표 이후 주가가 30% 넘게 빠지자 과도한 하락이라는 시각이 확대되었고요. 반발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휴마시스는 자사의 자가진단 키트가 유럽 인증을 획득하면서 12% 급등했죠. 유럽 내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면서 수요가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인증을 통해 또 유럽 내 공급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번에는 기관도 보겠습니다. 순매수한 코스피탑5입니다. 삼성 SDI가 5위입니다. 4위는 네이버 자리했습니다. 3위는 LG에너지솔루션 기관의 매수세 받았고요. 그리고 2위는 카카오, 그리고 1위는 삼성전자가 3거래일 연속해서 담겼습니다. 삼성전자가 정말 일을 냈습니다. 삼전이 주도하고 있는 폴더블폰 시장이 매년 큰 폭으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올해부터 50%대의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다가 2024년에는 연출하량이 3천만 대를 넘어설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데요. 지난해 전 세계 폴더블폰 출하량은 작년 연도 대비 무려 148% 증가한 수준입니다. 지난해 전체 휴대폰 출하량이 7%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비교할 수 없는 성장폭을 보이며 이목을 함께 끌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 탑5 보시겠습니다. PSK가 5위입니다. 4위는 에코프로비엠 있습니다. 3위는 스튜디오 드래곤이 담겼고요. 그리고 LNF와 펄어비스가 매수세 받으면서 함께 1, 2위권에 담겼습니다. 5회 PSK가 증권가의 호평 속에 강세입니다. 3거래일 만에 상승세인데요. 올 4분기 시장이 부합하는 실적을 기록했고요. 고객사 다변화와 매출처 다각화를 통해서 올해 실적에 대해 성장성도 재차 부각될 전망입니다.
1위의 펄어비스는 4분기 깜짝 실적을 낸 데다 저가 매수 매력도 커졌습니다. 하지만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펄어비스를 향해 여전히 보수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호실적에는 투자 수익의 영향이 큰 데다 본업인 기존 게임 부문에서 적자 전환이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검은 사막 모바일의 또 중국 출시에 대한 기대치가 이미 상당 부분 반영된 만큼 과한 기대감은 금물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지금까지 수급 탑5였습니다. 네, MBN 골드 매니저들의 종목 짚어드리는 골드 더 베스트 시간입니다. 개장 전 참고하실 8가지 종목들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창원 매니저는 모바일 쿠폰 업체죠. T사이언티픽 소개했습니다. 이 지분, 빗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소식에 시장에 관심을 받았고요. 보유 영역은 8.23%입니다. 종가는 3,565원이고요. 목표가는 4,300원 제시했습니다. 네, 김준호 매니저는 목재 전문 기업입니다. 동아 기업을 보고 있는데요. 국내뿐 아니라 또 아시아 1위를 유지하면서 막강한 브랜드 파워를 바탕으로 앞으로 꾸준한 실적 성장을 이뤄나갈 텐데요. 종가는 79,900원이고요. 목표가는 80,000원 제시했습니다. 네, 한균숙 매니저는 DDR5 핵심 수혜주를 뽑았습니다. 해성 DS인데요. 연일 호실적을 달성 중인 기업으로 현재가 오히려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이라서 매수의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종가는 49,050원, 목표가는 60,000원 제시했습니다. 네, 최현덕 매니저는 반도체 종합 후공정 외주 업체입니다. 하나마이크론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22년 1분기에 이 비메모리 테스터가 가동되면서 앞으로 매출과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종가는 18,200원이고요. 목표가는 21,000원입니다. 네, 정석의 매니저도 보시겠습니다. 실적 기대 종목에 집중을 하자면서 이번에는 엔캠을 소개했습니다. 대규모 증설로 실적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이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전해액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종가는 101,900원, 목표가는 115,000원입니다. 네, 황대현 매니저는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투자의 수혜주입니다. 원익 IPS 주목했고요. 반도체 수주 증가로 올해 1분기에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됩니다. 종가는 37,500원, 목표가는 41,900원입니다. 고강현 매니저는 VFX 전문 기업입니다. 덱스터 소개했고요. 이번에 또 넷플릭스양 수주가 꾸준히 증가 중인데요. 종가는 21,100원이고요. 목표가는 22,500원입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신광석 매니저 보겠습니다. 반도체 부품 관련주를 소개했습니다. 월덱스고요. 이 기업은 고객사 증가에 따른 꾸준한 수혜가 기대가 됩니다. 종가는 26,950원, 목표가는 30,000원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8가지 회사들 소개해드렸고요. 지금까지 골드 더 베스트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히든카드의 박지원입니다. 그리고 숨은 종목 쏙쏙 찾아주는 박준남 매니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바로 이 배터리 관련주 안에서 또 국내에서 유일한 기술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었던 회사가 기억이 나거든요. 코스모화학이었는데 네. 저희 하루 만에 바로 6% 수익을 달성해 버렸습니다. 네, 리뷰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해야겠죠. 어제 딱 보면 주가 저점에서 잘 잡았는데 양봉 하나 나왔을 때입니다. 진짜 이렇게 크게 하루 실적도 좋고 그죠? 저점에서 잘 잡아준 코스모화학도 함께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리오프닝 관련주 요즘 추세가 좋은데 그 안에서 일명 천국이라고 했던 기업 기억나세요? 네, 파라다이스죠. 맞아요. 그것도 수익이 났어요. 파라다이스도 한번 보겠습니다. 엊그제입니다. 엊그제 이틀 전인데 지금 제가 이제 외인 기간이 한 100만 주 정도 들어가 있죠. 네, 이렇게 두 종목 수익 축하드리겠습니다. 저 이제 히든카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텐데요. 또 박준남 매니저가 오늘 고심하면서 두 종목을 열심히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첫 번째 히든카드부터 만나보시죠. 네, 오늘 또 이제 두 종목 실적과 저평가고 다 준비했습니다. 오늘 또 두 종목 수익날 종목 준비했으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반도체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반도체 실적이 최대 실적이고요, 창사 이래. 그리고 두 번째 자회사가 있는데 자회사가 시총보다 더 많네요. 지분 가치만. 그럼 오늘의 히든카드는 반도체 실적 그리고 자회사 지분인데 그럼 이 시점에서 자회사가 어떤 기업일지 자회사는 자율주행 쪽이죠. 자율주행에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죠. 카메라 자율주행의 눈이죠. 예, 인공지능 카메라. 그걸 미국에다 또 공급하고 있고요. 반도체 대란에 정말 너무 많이 수혜를 입은 것 같아요. 실적이 보니까. 또 중요한 건 4분기 실적이 아직 안 나왔어요.
더 좋은 거죠. 주가만 저점이면 수익 우리 바로 올라갈 수 시청자들에게 있겠네요. 충분히 줄 수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또 반도체까지 모멘텀을 안고 있는 오늘의 종목 공개해 볼까요? 네, 제가 이제 드림텍을 한번 편입했을 겁니다. 네, 드림텍 이제 맞아요. 수익을 드렸잖아요. 드림텍의 대주주이고요. 그리고 AI 매틱스 50% 가지고 있고 나무가 있죠. 나무가까지 인수한 기업입니다. 바로 반도체 최대 실적은 된 회사. 바로 종목명은요. 유니캐스트입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유니캐스트였습니다. 아직 실적이 공개되지 않은 만큼 더욱더 또 지금이 기회가 아닐까 싶은데요. 화면으로 현재가부터 확인해 보시고 투자 포인트 만나러 가겠습니다. 유니캐스트 현재 1.75% 상승하고 있습니다. 11,600원 선에서 거래되는데요. 투자 포인트 하나씩 짚어주시죠. 네, 미래가 창창한 또 유니캐스트 별 심지어 5별을 주셨습니다. 저희 그럼 수익은 또 어디까지 가져갈 수 있을까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목표가는 15,000원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제가 10,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 10,000원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이번에 다음 히든카드로 넘어가 볼 텐데요. 바로 공개해 볼까요? 네, 이제 진짜 대선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죠. 네, 2주 정도 남았습니다. 2주 정도면 여기에 이제 정책주의자, 대선 테마주의자, 거기에다가 또 실적에다가 삼박자를 다 갖춰 있네요. 거기에다가 또 2차 전지 사업까지 되었던 회사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사실 대선 정책 관련해서 가져오실 때마다 부동산 관련해서 가져오셨는데 네. 오늘은 또 2차 전지까지 결합이 되어 있어요. 그 회사가 또 2차 전지 핵심 물질 관련해서 대주 전자 재료와 특허를 출원해서 거기에다가 또 공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와. 그래서 대단한 회사인 것 같아요. 네. 누구나 아는 회사입니다, 사실은. 저도 약간 힌트를 들으면서 떠오르는 기업이 있는데요. 과연 여러분들도 생각하시는 그 기업일지 바로 기업도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실적이 또 3분기 안 나왔네요. 실적이 매출액도 이제 상당히 잘 나올 건데 영업이익 한 300억 정도 넘어가는 회사인데요. 바로 친환경 페인트를 하고 있는 제조에서 제조 공급하고 있는 바로 노르페인트입니다. 네, 페인트로도 유명하고 이제는 또 2차 전지까지도 점프한 회사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또 더 미래가 밝을지 기대가 됩니다. 노르페인트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2.42% 상승하고 있습니다. 1,600원 선에서 거래되는데요. 투자 포인트 말씀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